네, 화요일 정치수다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파장을 낳고 있는데, 예. 특수활동비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예산에서 지원된 그 목적과 용도에 합당하게 쓰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고, 예. 그 불법의 내용 중에서도 뇌물로 제공됐다라든지, 예를 들면 국정원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주무장관인 경제개혁원 장관에게 개별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든지 이런 것은 원래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또는 뇌물로 공유하고 이 뇌물을 받은 경우 이거는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고 척결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쏠려 있는 그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의혹이 거의 사실로 증명돼 가고 있지 않느냐. 예.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니까 네네. 그게 아마 최경환 의원은 처음에 이 문제가 그 특수활동비 중에서 공유됐다고 했을 때 딱 잡아 뺐을 때는 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른바 카드라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흘린 것으로 본인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최경환 의원에게 제공된 그 1억은 그 이현수라고 하는 그 국정원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비망록, 예.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의 이병규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네. 그리고 그저께 나온 여러 가지 사실 보도에 의하면 네. 그 이현수 실장이 직접 전달했다.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됐을 때의 최경환이 딱 잡아 떼면서 사실이라면 내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하러 가겠다까지 그렇죠. 그렇게 아주 한번 크게 딱 잡아 뗐지만은 예. 지금은 점차 궁지로 몰려가고 있고 네. 제 느낌으로는 이거 아마도 사실이고 조만간 사법 처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말이죠. 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현상을 다른 면에서 보면 수많은 자리, 장관을 비롯해서 그 뭐 공공기업의 여러 자리와 그리고 보이지 않게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네네. 돈이 이동하는 것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의원들 그 후원회비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지금까지는 여당 의원이었던 새누리당, 예. 자유한국당 등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많이 집중되는데 예. 이 6개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게. 아하. 그것처럼 권력 실세에게는 장막 뒤에서 정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대기업이나 뭐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이게 돈이 흘러간다. 예.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 정권도 지내놓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내놓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의 친박 호위무사 그룹의 실세 중에 실세가 부총리 자리까지 장악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자리야말로 흔히 말하는 가위 무소불위의 자리지요. 거기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최경환 의원한테는 아주 불행한 뉴스지만 이미 오래전에 어떤 재벌 그룹에서 그 수십억 대의 돈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 언론에서 제기가 됐고 또 최근에 어떤 유력지 기자가 이걸
공개적으로도 말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쏠려 있는 그런 혐의가 그 집권 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 얘기들이 따라다니고 따라서 그 가능성 굉장히 높고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1억 사건도 거의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요. 조금 좀 불쾌하다는 그런 입장을 좀 나타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수사의 성역이 있을 수 있나요? 국회의장 생각은 뭐 말랑 1억 혐의를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와서 이게 이제 뒤져는 것이 네. 자기로서는 좀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있겠지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압수수색한 결과를 두고 이게 과잉 압수수색이었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말이죠. 예.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 이번에 그 검찰인데,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이거 뇌물을 1억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제공자 측의 증거 딱 나오면 이게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가서 이른바 덮쳐야 돼요. 아하. 다 알려지고 뭐 할복 자살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고 난 다음에 예.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숨겨도 흔적이 남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숨겨도 철저히 못 숨긴다. 예를 들면 뭐 강제범 같은 경우에 지문 흔적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나 뭐 국회의장이 뭐 그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 얘기도 삼갔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검찰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다른 부처보다도 이렇게 월등히 많이 책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그 플러스 알파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마다 절반 이상을 법무부로 넘기고 예. 이게 아마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건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적폐야 적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적한 것으로서 이 적폐 지적은 아주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법무부 그 예산 항목에서 국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써야지요. 예. 그런데 이건 적폐 중에 틀무는 적폐는 이건 고쳐야 되고 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행정 착복한 게 있거나 그럴 때는 그건 처벌할 수밖에 없지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알아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일단 문제 제기는 그는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 근데 상납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자세히 밝히 상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해왔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인데 이걸 상납으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 관행이 오래됐던 것 같아. 오래된 것을 가지고 뭐 다른 표현으로 홍준표 대표는 상납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이죠. 예. 어떻게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좀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맞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업자득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 친박 핵심 실세로서 작년 선거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찍어내기에 공천 파동을 일으켰을 때 네. 자칭 진박 감별사였거든. 그렇죠. 친박 중에서 다시 진실된 박근혜 사람인지를 가려낸다. 이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칼춤 춰가지고 결국은 그 선거를 망쳐버렸잖아요. 네네.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 확보가 가능한데도 이런 친박 실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칼춤 쳐서 과반수 의석을 상실해가지고 그 탄핵이 됐고 대통령이 그 정권 뺏겨버렸고 네. 그러니까 그 칼춤 춘 그 칼이 되돌아와서 본인에게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 예. 지금 대구 지역의 언론이 어제 그렇게 칼럼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설에선가. 네. 동대구역 광장에서 왜 최경환 의원이 활복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 선거구는 경산인데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대구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동대구역이 새로 단장을 해서 광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깨끗하게 새로 단장한 이곳에서 그 동대구역에서 뭐 자기 지역구 경산이 별로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할복 자살한다? 이래서 대구 사람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일이 이렇게 번졌다면 친박 실세로서 이 공천 파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고 이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그 국정원 이 특수활동비 1억 받은 그거는 그 유죄로 피할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최경환 의원은 이 체구도 크잖아요. 그렇죠. 민국장보다 크고 나보다 큰 사람인데 예. 그 맵집 큰 사람이 여러 다른 혐의 아주 1억보다 더 많은 거액의 혐의까지 이렇게 쏘아지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예. 이번 이 맵집에 비해서 1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은 돈 아니냐 최경환 의원에게는 그 달랑 1억 때문에 할복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거두어드리고 네. 그냥 이실직고 해라. 검찰도 덜 고생시키고 예. 이실직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자신의 입장을 전부 표명하면서 예. 탄핵 사태에 대한 친박 감별사의 정치적 책임도 말이지 통곡하는 심적으로 다 토로하고 이러면 자유한국당에도 국면 전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도 이게 막 짜증나고 이런데 네. 누가 한 사람이 이걸 사실대로 시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틀림없이 혐의는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할복 자살을 할 생각까지 했다면 예. 이실직고 하는 건 훨씬 쉬울 거 아니냐. 아. 그 1억짜리 때문에 뭐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한 동대구역 광장을 피로 물들이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그 아주 나쁜 흔적을 남길 필요 없고 그리고 묵묵히 기자들 앞에서 예. 고개 숙여서 이실직고 하는 것이 어떨까. 오늘쯤은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예. 뭐 진짜 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민의당이 끝장 토론을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호남 중진 의원들 갈등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잘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분리되고 박지원,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등이 이제 무슨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예. 통합에 반대한다고 이러는데 예. 당대당 통합은 어렵고 전담에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의원들과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큰 줄기로 봐서 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그 지역구로는 지금 한 사람 김성식 의원만 서울이고 예. 안철수 의원은 노원구 의원직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전라남북도거든요. 예. 그 전라남북도에서 당선된 그 박지원 등 그런 우두머리들이 그
그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작아 보이는 바른당하고 뭐 합치거나 뭐 연대하거나 해서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박지원 의원 덕이 말하는 바른정당과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네. 9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러면 정체성이 같은 김대중 당하고 김종필 당이 이게 연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후에 강요의 3분의 1을 자유민주연합인 자민련인 그 김종필 총재 측에 양보를 했고 그리고 공동정부를 운영한 일도 있잖아요. 예. 정체성이 다른데도 예. 그 이번에도 이게 정체성이 다르다는 뜻은 그 지역 기반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경상도 전라도의 이 지역 패권주의를 극복한 제3정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텐데 예. 할 때인데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결국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게 마지못해 포로가 되는 상태란 말이죠. 예. 예. 이 족쇄를 끊어주기 위해서 국민의당, 바른당이 그 중간지대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 지금 실세 전라도 출신 의원들이 이 도로민주당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 뭐 끝장 토론을 해봐야 그게 뭐 통합적으로 가거나 안철수 의원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거나 하기는 어렵고 네. 전국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